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저께 바로 올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름 지나고 벌써 또 겨울이 오는 느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주변에 보면은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뭐 겨울 되니까 저도 좀 몸이 조금 처지기는 하네요.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올 한 해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방송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특징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주는 남아산업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남아산업은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월요일에 급등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을 했었죠.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은 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니까 조정받으면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또 갑자기 꺾이면은 그때는 손실이 커지니까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낫지 이렇게 이미 간 종목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는 신약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원래 치매 테마주예요. 치매 테마주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로 움직였는데요. 미국 진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임상 일상 이제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최근에 바이오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움직인 흐름이니까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움직임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접근해 볼 만한 그 정도의 가격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역시 단기적으로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죠. 인버스는 지금 뭐 엄청나게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없는 분들이야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애매하죠.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되면은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 보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매수를 했었던 게 이 정도 되죠. 예,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지금 본전 근처까지 왔다가 더 밀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났었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인버스로는 그동안 계속 수익이 났었어요. 사실 작년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수익 한번 크게 났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수익 나오고 수익이 여기서 나오고 다시 접근했다가 지금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뭐 인버스로 다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뭐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조금 뭐 예상했던 흐름보다 그냥 가버리면 그때는 일단은 좀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맞으니까 손절 기준 정하셔가지고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인데요. 이글벳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을 했었죠. 이 종목 추천 가격이 6,725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고 지금 계속 홀딩했다가 이번 주에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에 급등, 수요일에 급등, 그래서 홀딩 사인 냈고요. 목요일에도 급등했을 때 일단 가지고 가자. 그래서 심하게 밀리면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더 밀리니까 일단 정리를 시켰어요. 여기까지 밀리면은 좀 추세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시 접근할 생각입니다. 기준가는 이미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접근할 그럴 생각이고 기준가는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민을 더 해봐가지고
가격 다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어요.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또 조류독감 테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강아지 구충제, 예, 그거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 뭐든지 하나만 걸리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서 추천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좀 수익이 많이 났다가 좀 꺾이면 아쉬운 흐름은 있죠. 역시 좀 아쉬워도 이런 것들은 뭐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또 접근하면 되니까 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관찰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좀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좀 접근하셔도 되니까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요. 좀 뭐 최근에 저점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 접근해 보시고 아니면은 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입니다. 시황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번 주에 결국은 고점을 다시 뚫었죠. 그리고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조금 약하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제약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점을 뚫지는 못했는데 금요일에 같이 반등해주면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은 뭐 적당히 눌리고 다시 반등을 해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트라는 것이죠. 다만 이게 지수 차트라는 게 문제죠. 지수라는 건 기술적으로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은 결국은 제약, 그런데 코스피가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 코스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금요일에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번 주에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끝나고 이제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끝난 흐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고점에서 옥신각신할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고 하락하면은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하락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퐁당퐁당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요.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상적인 흐름은 수요일까지였어요.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흐름은 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분봉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목요일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흐름 보면은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하고 목요일이 만기일이었었죠.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만기일의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요일에 일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야간 선물이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으면은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반등했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버티면서 상승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장이 4시 20분 이후에 이게 수능일이어 가지고 4시 반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4시 30분에 자 보십시오. 이때가 2130에서 2139 무려 9포인트를 상승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대형주들이 가서 그러는데요. 삼성전자도 한몫했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종가에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을 보시면은 대형주가 쫙 끌어올렸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대로 끌고 올라가는 흐름, 여기에서부터 뭔가 조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지수를 끌어올리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역시 어떤 그 반등 출발했고요. 여기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같이 강한 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그대로 쭉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이 나왔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끌어올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종가까지 갔는데요. 종가에도 보면은 2154 정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2156 그 정도 되죠. 2154까지 받았죠. 그러다가 종가에 얼마 안 남기고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끌어올릴 때 이 상황이 해외 증시의 영향이 컸어요.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쭉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 미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금요일에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이 좀 선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크게 가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약간 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그냥 좀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월요일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선물입니다. 미국 선물이 여기에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꺾일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고점에서 옥신각신할 것이다. 크게 여기에서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강하게 갈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고점에서 역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시황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은 틀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흐름을 보면은 역시 좀 왜곡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이제 금요일에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목요일, 금요일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에요. 자, 이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수가 기관들이 매수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특히 8월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5조 넘게 매수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동안 쭉 꾸준히 연기금은 원래 이제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연기금이 한때는 또 지수가 좋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매도도 하고 수익 실현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냥 주구장창 매수만 해요. 무작정 그냥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 그냥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 그냥 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8월 이후에 흐름이 더 급격히 더 나왔다는 게 어떤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5월부터 기관 또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8월 이후에 사실 이렇게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나중에 결과로 나오겠지만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났습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매수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이 뭐냐면은 역시 지금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가니까 한국 시장도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12월 저점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했죠. S&P 500이 2346에서부터 3120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자,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120에서 2346 그러면은 이게 32%가 상승을 했어요. 32%가 다우도 뭐 비슷하죠.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저점보다 1월이 저점이었었죠. 어쨌든 작년 저점을 깼어요. 한국은 8월에 깨고 다시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년이 저점이고 지금 이게 저점을 깨지 않고 자,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작년 여기 저점 기록하고 자, 미국처럼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시장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미국 따라서 갔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8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의도를 갖고 끌어올리는 흐름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말에 어떤 그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뭐 아니면 한국이 엄청나게 좋아서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좀 불안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하고 좋지 않으면서 어떤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직까지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쪽이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역시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게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이제 한국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은 정말 또 전방위적으로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는 일본이 조금 이제 그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죠.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사회 좀 눈치도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이 제대로 여기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소미아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그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도 만났는데 정부의 입장이 그 변함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해제를 해야지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물론 뭐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만큼 노력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냥 서로 합의를 하고 수출 규제도 풀고 지소미아도 연장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지소미아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서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다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 싸움 하다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외국인들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해요. 결국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척 하다가 매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길게 한번 보실까요? 자, 길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계속 매도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5월 이후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8조가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그냥 매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른 기관들마저도 거의 매도한다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합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기관들도 거의 매도를 하는데 연기금 혼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연기금이 계속 매수해가지고 지수가 계속 가주면 좋은데 사실 연기금 혼자 매수하고 다른 기관들 다 매도하고 외국인까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단기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변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는 역시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조금 왜곡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8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요, 미국이 1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한국이 좋아서 강하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저점에서부터 보면 미국이 3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이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커플링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계속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긴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계속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가주면은
한국도 어느 정도 더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 번씩 밀릴 때 한국은 더 크게 밀리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했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가기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역 합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계속 그 고위,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나게 또 악재성 발언을 하면은 다른 또 관료들이 좋은 발언을 하면은 시장이 반응해가지고 상승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국이 오롯이 호재에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지금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어요. 무역 합의가 돼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임계점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다음 주에 갑자기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한국도 반등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게 미국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면은 결국 2120을 넘어가면 2175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계속 가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금요일 흐름으로 인해서 그 예상했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요.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냥 꺾이면은 고점에서 확실히 꺾이는지, 고점 대비해서 뭐 최소한 20% 이상 꺾였을 때 다시 고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2180을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180을 넘어가면은 결국은 2200선을 뭐 크게 넘어가든 작게 넘어가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상입니다. 2180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기가 고점이 돼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점에서 뭐 20% 이상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고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고점 기록하고 쭉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요. 부담스러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매수할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기관에 의해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확인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2180을 넘어가는지 거기만 좀 집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월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여기에서 확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월요일에 버티거나 조금이라도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2175 거기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180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고점에서 혼조세의 어떤 흐름, 확실하게 심하게 밀리거나 아니면 강하게 튀거나 하는 흐름보다는 혼조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점이 조금 높아진 것 뿐이죠. 그래서 그 흐름 이후에 어떤 일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고점에서 버틴다고 하면은 2175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쭉 밀리는 흐름, 한 20포인트 이상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그냥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수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서 뭐 확실하게 무조건 밀린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두 가지가 겹쳤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단기 강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한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결정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월요일의 흐름이 거의 50% 이상 어떤 다음 주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월요일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월요일의 흐름의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다음 주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월요일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소미아가 뭐 연장이 된다 그랬을 때는 종목들이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들만 소액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니까 뭐 가격 메리트 있는 방위산업주들도 방위산업주는 또 뭐 중기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명확한 결론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역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